네, 우리가 이제 앞 시간에서 재무전자의 결산을 위해서 고정자산을 등록을 했었습니다. 5개인가요? 이렇게 등록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 179페이지에 보시면 고정자산 관리대장, 또 미상각 감가상각 계산, 양도자산 감가상각 계산,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등의 여기에 대한 그 장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한번 조회를 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정자산 관리대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이 고정자산 관리대장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고정자산 등록을 우리가 앞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그게 입력한 데이터를 반영해서 회사 내부의 고정자산에 대한 관리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여주고 고정자산별로 양도나 폐기나 사용부서의 이동 이런 당해 연도 중에 변동된 상황을 전체와 부분 양도로 조회할 수 있는 그런 조회 장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 관리에 사용되는 그런 장부다라고 보시고요. 회계 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 폐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고정자산 등록에서 양도일자도 여기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양도일자, 또 폐기했다 그러면 폐기일자, 이런 부분을 여기에 입력을 하기 때문에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다가 이런 걸 다 입력을 하면 만들어지는 장부는 이런 장부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정자산 관리대장 어떤 모양이지? 그래서 전체로 한번 볼까요? 전체 항목은 전체, 구분은 전체 고정자산, 유형은 전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여러분 저와 똑같은가요? 건물, 공장 건물, 또 기계장치, 공장 거죠? 500번대, 차량 운반금, 비품, 개발비. 네. 우리 백업 제 거 백업해 준 분 이거 다 있어요? 네. 그래서 항목을 보시면 자산의 기초가액과 전기말 상각 누계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에다 다 입력했던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전기말 상각 누계액을 빼면 우리가 장부금액이 나오잖아요. 장부금액. 이 기초가액이라는 건 취득금액이죠. 이건 취득금액.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것이 바로 장부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초가액 말고 신규 취득이라는 것은 단기에 취득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더 가보시면은 내용 연수가 보이고요. 오른쪽 스크롤 해보면 상각 방법이 표시되어 있고 단기 상각비의 범위가 표시되어 있고 회사 계상 상각비가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단기말 상각 누계액, 전기말 상각 누계액에다가 단기 회사의 상각비를 더하면 그것이 단기말 상각 누계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기 결산 끝나고 나서 장부금액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기말 장부금액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회계 처리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저장이나 이런 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자, 닫아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미상각, 감가상각 계산이라든가 양도자산 감가상각 계산,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이거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는 한번 볼까요? 이게 무슨 장부냐면은 고정자산 등록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경비 구분에서 선택한 경비별로 감가상각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형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총괄, 무형자산 총괄 이렇게 있는데 한번 유형자산을 한번 선택해 보시고요.
여기가 이제 유형자산의 계정과목별로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체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그냥 엔터를 치면 되겠고요. 전체. 자, 유형자산은 전체, 계정과목은 전체를 하시고 경비구분을 500번대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500번대 자산 구분에서는 전체 해보시면은 우리가 어제 공장에 있는 고정자산으로서 공장 건물하고 공장의 기계장치 등록을 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만 기초가액, 기말잔액, 전기말 상각누계액, 단기 상각비, 단기말 상각누계액, 단기 장부금액까지 이렇게 원가 경비별로 본다는 것이죠. 경비 구분을 이번에는 여기 바꾸셔가지고 800번대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800번대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차량 운반구 하나하고 그 다음에 비품 이렇게 두 개가 등록이 되어 있죠. 하나는 승용차인가 그러고 하나는 복사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 이건 중요합니다.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한번 실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결산월은 12월 31일로 입력하시고 경비 구분에서는 전체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교재에서 보시면은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에다 입력을 한 데이터를 가지고 결산 시점별로 감가상각비 계산 명세를 조회하고 결산기준 감가상각비 계상에서 결산 월별로 조회한 다음 반드시 저장하여야 하며 저장된 데이터가 월별 감가상각비 명세라든가 월별 감가상각비 자산 총괄표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그 옆에 탭이 있어요. 명세, 총괄표 이런 게.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산자료 입력. 우리가 이제 자동 결산할 때 이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를 사용하잖아요. 우리 FAT 1급 준비하면서 해봤지 않습니까?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서 단기 감가상각비를 자동으로 불러다가 결산에 반영할 수가 있어요. 일일이 건물이다, 차량 운반구다, 비품이다 이런 걸 찾아가면서 입력할 필요 없고 여기서 저장을 해놔야만이 이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저장해 두어야 결산자료 입력에서 우리가 편하게 불러다가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이 점이 유용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하고 즉 결산 절차에서 회계 처리할 때 결산 자료 입력에서 자동 전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것과 관련 있는 장부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해서 저장을 해둬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한번 실행을 했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 차량, 비품, 개발비, 공장, 건물, 기계 밑에 공장, 건물과 기계장치는 500번대네요. 800번대가 위에 보이네요. 차량하고 비품하고 개발비하고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쭉 가보시면은 12월 달에 12월에 상각비 여기 클릭했을 때 그 개념 과목에 대한 것만 보이는 거고요. 12월 누적 감가상각비 215440000 이거 보이게 됩니다. 미상각 잔액이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이걸 저장을 하실 때는 요 닫기 단추 누르면서 저장하시면 돼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저장하겠습니다. 자, 여기 닫기 단추 누르시고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어제 우리가 고정자산 등록한 것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181페이지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도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결산을 진행하는 데는 먼저 수동 결산을 먼저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수동 결산이라는 것은
일반전표에다가 12월 31일자로 수동으로 입력한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수동결산이다 하는 겁니다. 그 수동결산을 해야 되는 내용은 이런 것들이에요.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키고 이연시키는 것. 수익과 비용을 단기에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으로 발생주의에 맞추어서 정리하는 이런 분계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 정리하는 분계. FAT 1급 할 때 우리 다 이거 실습도 많이 해봤죠. 단기 매매증권이나 매도가능증권을 평가하는 분계. 재고자산 감모 손실 중에서 비정상적인 감모 있죠. 비정상적인 감모는 우리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수동결산 사항이죠. 그 다음에 12월 31일 기점으로 이익이 확정에 관한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를 해야 되죠. 이것도 수동결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이 있으면 선납세금을 법인세로 대체하는 선납세금 법인세 대체분계도 수동결산 사항이고요. 또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가 있다면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를 결산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 가지고 자산을 재평가하고 부채를 재평가하는 분계를 해줘야 하는데, 이때 환율에 따른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손실은 외화환산 손실이요, 수익은 외화환산 이익입니다. 환율 차이에 의한 손실과 이익을 인식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추가 설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많이 설정된 게 있다. 그러면 대손충당금 환입을 하는 분계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수동분계 사항입니다. 대손충당금 환입은 차변이 대손충당금, 대변의 대손충당금 환입이라는 개념 과목으로 환입을 합니다. 네, 181페이지의 표에 수동결산해야 되는 사항이 정리가 딱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은 12월 31일 일반 전표에다가 수동으로 전표를 입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동결산, 네, 182페이지 넘어가면 자동결산이 나오죠. 그럼 자동결산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다가 우리가 거기 가서 해당 내용을 입력을 한 다음에 요 단추를 딱 눌러줄 거예요. 전표 추가. 그러면 분계가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자동결산해서 하느냐? 이렇게 6가지 내용을 자동결산해서 합니다. 기말 재고액을 입력하는 것.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에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라서 3가지를 입력합니다. 기말 제공품 재고액, 기말 원재료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이게 3가지를 입력해야 돼요. 재고자산이 제조업에서는 3가지가 돼요. 자, 원재료 사다가 지금 창고에 남아있는 거 있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 그 다음에 지금 공장에 만들고 있는 재고 있죠? 아직 완성이 안 된 거. 기말 제공품 재고액. 그 다음에 완성해 놓은 제품에 제품 창고에 있는 재고 있죠? 그게 기말 제품 재고액. 3가지를 입력을 할 거고요. 우리가 도소매업에서는 기말 상품 재고액 하나만 입력하죠. 그리고 이제 감가상각비 자동결산 사항이고요. 퇴직급여 충당 부채 추가 설정하는 거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을 추가 설정하는 거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대여금이라든가 이런 매출 채권이 아닌 일반 채권에 대한 대손을 예상해서 처리하는 거, 이거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자, 법인세를 반영해 가지고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하는 분계도 자동결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해당欄에다 입력하고서 전표 추가를 눌러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시험에서 보게 되면은요, 수동 결산을 해라, 자동 결산을 해라 문제를 딱 제시한 다음에 이것은 수동 결산을 하시오. 이것은 수동 결산 또는 자동 결산하시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서 이걸 내가 자동 결산해서 해야 되나, 수동 결산해서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그래요. 지금까지 문제는 수동 결산으로 하시오. 또는 자동 결산으로 하시오. 이렇게 딱 구분해서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수동 결산과 자동 결산 각각 한 문제만 내거나 아니면 한 문제 더 이렇게 문항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산 쪽에. 그런데 배점은 큽니다. 예, 결산 쪽의 배점은 하나당 보통 4점씩 배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FAT 1급 때 이거 입력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결산을 하는 절차는 우리 FAT 1급에서 했던 그 절차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그럼 수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문제가 얼마나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네요. 결산 문제. 자, 그러면 이제 수동 결산을 먼저 하는 거니까 1번 문제부터 이게 수동 결산 사항인가 판단해 가지고 수동 결산이면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입력하고 결산 수행을 완료하고 재무제표 완성을 수행하시오 그랬네요. 자, 1번 9월 4일 날 납부한 보험료의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정리분계를 수행하시오 그랬습니다. 9월 4일 날 그 120만 원을 보험료를 납부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때 분계를 보험료로 처리했는지 선급 비용으로 처리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9월 4일 거 일반전표를 한번 가서 볼까요? 자, 여러분 일반전표 입력하셔 가지고 9월 4일 걸 한번 확인해 봅시다. 보험료로 처리했죠? 네. 그러면 미경과 기간이라는 것은 미경과 기간에 대한 것은 보험료에서 취소시켜 줘야 된다 이거죠. 내년도 거 보험료는. 단기의 보험료가 아니니까. 이 보험료가 지금 손익계산서로 가 있잖아요. 네. 9월 4일부터 내년 9월 4일까지니까 미경과 기간에 해당되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보험료에서 빼주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경과 기간의 보험료를 여기서 보니까 월할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일할로 계산하라고 그랬네요. 일할 계산. 월할이면은 2023년 9월 4일까지니까 그냥 9달치로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월할이라는 것은 그냥 1개월 미만은 그냥 1개월로 치는 그런 계산을 월할 계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2023년 1월부터 9월 4일까지는 몇 달로 보느냐? 9달로 그냥 보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좀 아주 세밀하게 계산을 한다 이거예요. 일수로 계산해라, 일수. 요 기간을 366일로 보고 양편 넣기로 해라 하는 것은 보험 시작일과 보험 끝나는 날을 다 계산해 가지고 366일로 계산한 거예요. 네, 그러면 미경과 기간을 계산할 때도 양편 넣기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요. 2023년도 카렌다를 보고 이제 일수를 쭉 세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월이면 31일이죠. 네. 2월이면 며칠까지 있나요? 28일이죠. 네. 3월이면 31일. 4월이면 30일. 5월이면 5월이면 31일, 6월이면 30일, 7월이면
31일. 8월도 31일. 자, 9월이 이제 마지막 달인데 9월 며칠까지죠? 아니요. 우리 보험 기간이 4일까지죠. 양편 넣기이기 때문에 그냥 4일을 다 쓰는 거예요. 만약에요, 문제에서 한 편 넣기, 한 편 넣기로 계산하라 그러면 하루를 빼주시면 돼. 그래서 9월 4일까지다 그러면 9월을 그냥 3일로 계산하면 한 편 넣기. 양편 넣기는 끝나는 날까지 그냥 다 세는 거예요. 양편 넣기. 그래서 4일로 셉니다. 이것을 다 더해야 돼요. 며칠인지. 한번 더해 보십시오. 며칠 나와요? 248이라는 분도 있고 7이라는 분도 있는데 7이요? 7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 247일이 바로 뭐냐면은 이게 미경과 기간이라는 거예요. 366일 중에서.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120만 원이지 않습니까? 1년 보험료가. 그래서 계산기로 이제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120만 원 곱하기 247일 나누기 366일. 120만 원 곱하기 247일 나누기 366일. 809 836이 나오죠? 예, 소수는 버리세요. 809 836 원이 되겠습니다. 809 836 원이 미경과 보험료가 됩니다. 이렇게 문제가 일할 계산하시오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이렇게 쭉 계산해야 됩니다. 일수 미경과 기간이 몇치인가를 날짜로 세세요. 그래가지고 1년을 365로 한다든지 문제에서 줄 겁니다. 366으로 한다든지 문제에서 주면은 그 365 또는 366분의 미경과 기간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809, 836을 우리가 어떻게 분계를 해줘야 되느냐? 차변에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니까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잡아요. 비용을 갖다가 809, 836을 그리고 대변에다가 그렇죠. 보험료를 대변에 기입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당좌 자산의 증가고 손익계산서에서는 비용을 보험료를 취소시켜주는 회계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비용의 이연이라고 말하죠. 비용을 이연시킨다. 우리 FAT 1급에서는 월할 계산으로 많이 해봤었습니다. 자, 일할 계산 처음 해봤네요. 나올 수 있습니다. 일할로. 가끔 일할로 FAT TAT에서는 TAT 1급이라든가 TAT 2급에서는 일할로 문제를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할 계산 이렇게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합시다. 자, 12월 31일
일반전표 열어주세요. 12월 31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차변의 선급 비용 따다다닥 가셔가지고 809836 대변의 보험료. 이때 보험료는 아까 그 보험료를 원래 봤어야 돼요. 9월 4일 날 800번대 보험료였는지 일단 800번대로 해놔보겠습니다. 821번 보험료 하셔가지고 809 836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 9월 4일로 제가 한번 조회해 드릴게요. 9월 4일 때 보험료가 공장 보험료였는가 관리 부분이었는가 보니까 821번 맞네요. 그래서 결산 때도 그와 똑같은 보험료 코드를 써야 돼요. 그래서 아까 9월 4일 걸 조회할 때 보험료가 공장의 보험료였는지 관리 부분의 보험료였는지를 먼저 봤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그거를 확인을 안 해서 다시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맞았어요. TAT 1급을 여러분이 그 시험 보실 때는 비용을 꼭 500번대인가 800번대인가 관심 가져야 돼요. 네, 왜냐하면 공장 건물에 대한 보험료도 있고, 예, 또 영업소에 대한 건물에 대한 보험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구분이 돼야 됩니다. 자, 이제 결산 문제 2번을 볼까요? 결산일 현재 외화 장기 차입금. 이거 이제 외화 부채죠. 아까 여러분 앞에서 정리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외화 부채나 외화 자산을 평가할 때는 환율로 평가하는 거예요. 환율. 그래서 그 차이가 만약에 손실로 발생한다.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 만약에 수익이 났다.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 이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외화장기 차입금을 말이죠. 5월 1일 날 작년 5월 1일 날 차입을 했는데 20만 달러를 상환 예정일은 25년도 4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환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죠. 예, 25년이니까. 그런데 기말에 이걸 결산일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환율로 재평가를 해줘야 돼요. 재평가. 그래서 작년 결산 때 이렇게 평가했다는 겁니다. 1달러당 1,000원으로. 그러면 20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해가지고 2억으로 장기 차입금이 정리가 됐겠죠? 2억. 20만 달러 곱하기 1,000원 하면 2억이네요. 그런데 올해 결산할 때 환율이 100원이 올랐어요. 환율 100원이 오르면 100원 곱하기 20만 달러 해가지고 2천만 원이 그냥 앉아서 빚이 더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2억 2천으로 차입금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100원 곱하기 20만 원, 2천만 원 맞죠? 100원 곱하기 20만. 예, 2천만 원 맞아요. 자, 그래서 요 2천만 원 증가시켜 주는 겁니다. 부채 증가. 부채 증가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의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자산이나 외화 부채의 평가도 수동 분계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반 전표에 입력하겠습니다. 자, 2천만 원 부채를 증가시킬 겁니다. 일반 전표 가볼까요? 12월 31일 부채 증가는 대변 4번에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로 검색해 보세요. 외화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가 B2로 시작이네요. 예, 영문으로 바꾸시고 B2로 검색해 보세요. B2 엔터. 1010번. 1010번. 예, 이런 부채나 이것은요, 결산 수정 분계 할 때도 거래처가 있는 거는 거래처를 꼭 코드 걸어줘야 됩니다.
자, 쭉 가가지고 대변에다 2천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차변에 오는 게 비용 발생이에요. 그래서 외화로 검색해 보세요. 외화 환산 손실 935입니다. 방향키로 쭉 가셔가지고 2천만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채가 많은 기업들 또는 특히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지금 긴장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뭡니까? 달러 가치, 우리 하나 가치는 자꾸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높을수록 외화 부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재무 구조는 계속 나빠집니다. 네. 달러는 그대로예요. 달러는 그대로인데 재무 구조는 지금 자꾸 나빠져요.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거기다가 이제 금리도 오른다. 예, 그러면 외화 부채에 대한 금리 부담이 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부담, 금리 압박을 받으면서 거기다가 또 재무 구조까지 나빠지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불경기가 올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염려들을 하고 있는데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더 오히려 더 좋은 세상이 올지도 모르니까 희망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부채는 조심해야 돼요. 다음에 세 번째, 재고자산 명세서에 의한 기말 재고액은 다음과 같다. 원재료하고 제공품은 재고가 없네요. 우리 재무전자가 무엇을 하는 회사였죠? 재무전자는 컴퓨터 제조하는 회사죠. 컴퓨터 제조하는 회사. 그래서 컴퓨터를 제조하는 회사라 그런지 제공품이 아예 없군요. 있을 수 있어요. 컴퓨터 제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제조라는 게 사실 그렇죠. 조립이잖아요. 컴퓨터 제조는. 무슨 이렇게 무슨 어떤 그 공정 흐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가 구워지거나 완성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조립, 조립 공정이거든요. 조립 공정. 자동차 같으면은 제공품이 있을 수 있겠네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조립 상태가 그건 자동차는 굉장히 많은 부품들이 조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조립 상태가 10% 단계인 거, 50% 단계인 거, 80% 단계인 거 이렇게. 그래서 그건 이제 제공품이 있는데 컴퓨터 조립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그냥 조립을 끝나버리니까. 하여튼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왜 제공품이 없을까? 컴퓨터 제조회사니까 제공품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로 없거나 그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비정상 감모만 수동결산 사항이에요. 비정상 감모만. 나머지는 이건 자동결산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정상 감모가 있다 이거예요.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비정상이다. 어떤 것이 재고자산 감모가 있나 보겠습니다. 원재료가 있네요. 장부는 500개였는데 실사를 해보니까 450개밖에 없어요. 50개가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은 뭐냐? 관리를 소홀히 해가지고 분실을 했거나 어떤 이게 이제 부품이니까 부품이 뭐라고 그럴까요? 못 쓰게 됐거나 이런 것이 부식이 됐거나. 그럼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인 재고자산 감모 손실로 비용 처리해야 돼요. 원재료를. 그럼 원재료가 대변에 가야 되겠죠? 그리고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용이니까 차변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50개의 금액이 얼마냐? 이 금액을 비교하면 되죠. 딱 100만 원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일반 전표에다가 원재료 100만 원을 감소시키고 100만 원을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동 결산할 때는 실사 내역을 한 요 금액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장부 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결산 자료 입력에다가 자동 결산할 때 입력을 할 때는 이 금액을 입력해야 됩니다. 이 금액을. 자, 그러면 100만 원만 우선 회계 처리합니다. 자, 일반 전표 다시 가겠습니다. 차변은 재고 검색해 보세요. 재고로 검색하면 재고자산 감모손실 939 있죠. 939. 네, 쭉 가셔가지고 100만원 비용 발생. 대변 원재료죠. 원재료 153번. 여기서 적요를 넣어야 됩니다. 자, 재고자산을 대변에 기입할 때 말이죠. 이렇게 재고자산 감모손실처럼 다른 계정으로 대체를 시킬 때는 타 계정으로 대체된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8번. 이걸 안 알려주면 제조원가가 틀려져요. 제조원가의 원재료비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타 계정으로 대체를 해 주어야 이게 원재료비로 안 가요. 이 원재료비에서 100만 원을 빼주는 거예요. 네. 재고자산 감모손실은 영업의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원재료비로 가지 않도록 타 계정으로 대체라는 8번 코드 이거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적요 8번. 타 계정 대체 거래는 적요 코드를 반드시 입력한다. 네. 이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을 보겠습니다. 감가상각비는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된 자료에 의해서 한다. 이거는 자동결산사항이죠.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대한 법인세 등 3천만 원을 계상하시오. 법인세 중간 애납세액 및 원천징수 세액이 선납세금 계정에 계상되어 있다. 어제 우리가 법인세 중간 애납도 입력했고요. 정기예금 만기돼가지고 그거 이자를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거는 수동결산사항이에요. 그래서 선납세금을 이제 대변에 적어가지고 자산 감소시키시고 차변에는 법인세로 처리하는 분계를 일반 전표에 넣어줘야 돼요. 차변의 법인세, 대변의 선납세금 3천만 원이 아닙니다. 3천만 원이 아니고 조회를 해야 돼요. 선납세금이 얼마인가 이걸 조회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회를 한번 해볼까요? 합계잔 X산표로 갑니다. 자, 합계잔 X산표 12월 31일로 입력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좌자산 속에 있어요. 당좌자산의 아래쪽에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999만 3,200원입니다. 이거를 복사를 뜨겠습니다. 9932-200을 클릭하고 컨트롤 C 그리고 이제 일반 전표로 가요. 일반 전표에 이제 네 번째 전표네요. 여기다가 차변 법인세 차변의 법인세 등이라고 되어 있어요. 998 쭉 방향키로 가가지고 붙여넣기 9993-200 붙여넣기 했죠. 또 내려와서 대변에 선납세금 136 쭉 방향키로 가서 붙여넣기 9932-200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지에다가 9932-200을 여기서 이제 빼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조금 있다가. (9932-200을) 3천만 원에서 뺀 데이터를 입력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기로 여러분이 그걸 계산을 해놔. 3천만 원 마이너스 9993-200 그래서 요 숫자를 이제
입력할 거다. 이거 메모를 해주는 20006 800원을 입력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법인세에다 입력할 때는 이 숫자를 입력할 거예요. 이거를 자동 결산할 때 법인세에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법인세로 정리된 요 9993200이 더해지면 그게 이제 여기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더해서 3천만 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6,800원 이 금액과 또 우리가 이제 그 아까 선납세금 정리한 것이 더해지면 3천만 원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쉬는 시간 좀 갖고 지금까지 일단 수동분계만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자동 결산 해서 마무리하고 장부도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